너무 늦어서 줄파산이라 결국 올 것이 왔다. 진짜 여러분 너무 늦어서 올 것이 왔고요. 줄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13개 금융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대위 변제액 추이입니다. 대위 변제액은요. 나라가 보증을 서고 국민이 대출을 받았는데 국민이 그 대출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대신 갚아준 거. 이게 대위 변제액이에요. 근데 무려 말입니다. 2022년에 5조 7,143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을 보십시오. 16조 3,142억 원입니다. 2년 사이에 185.5%가 늘어났습니다. 2.8배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5조 7,143억 원이 10조 5,599억 원이 늘어서 16조 3,142억 원이 됐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위 변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들이 다 망하는 건데 이 망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기는 더 커지고 줄파산이 온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드렸느냐? 제가 사실 처음 드렸던 게 2019년이에요.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네요.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고 2019년에 10.9%가 올랐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이 망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면 결국 그 돈을 정부가 다 떠안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2019년에 5조 7,730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면 대부분 5조대잖아요. 그런데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막고, 그죠? 남들한테 빌려서 막다가 나 모르겠어 하고 손드는 게 2023년입니다. 2023년에 5조 7천억 원이 13조 7천억 원이 됐었는가요? 그런데 2024년 더 커졌습니다. 16조 3천억까지 커졌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경제 정책이 제대로 안 먹혔으니까 다 망한 겁니다. 진짜 최악으로 망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시장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너무 늦어서 줄파산했고요. 올 것이 왔다. 진짜로 많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 분야에서만 망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요. 다 망했어요. 주택도시보전공사 6조 940억 원입니다. 아마 이거는 전세자금에 대한 걸 거예요. 전세자금.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이게 전세자금에 대한 보정 한도를 계속 늘려줘서 최악의 상태를 맞은 거예요. 6조 940억 원이나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도 마찬가지. 이것도 전세보증금입니다. 이게 9,117억 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이거는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증하는 걸 다 포함하고 있죠. 이것도 1조 1,130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서민금융진흥원 1조 4,672억 원이에요. 취약계층이 다 망한다.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서민금융이거든요. 거기서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용보전기금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2조 9,584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신용보전기금이라는 게 신용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 국민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 못 갚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지역신용보증재단 2조 4,005억 원입니다. 전부 다 현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이게 결국 취약계층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기술보정기금 1조 1,679억 원. 이게 기술보정신용기금이라는 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보정을 해줘서 돈을 받게 하는 건 이게 말입니다. 1조 1679억 원까지 정부가 대신 갚았으니까 기업이 그만큼 많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수출입은행도 106억 원이 되고요. 중소기업은행은 183억 원, 그리고 한국무역보전공사도 1819억 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중산층까지 다 물려 있고요. 여기에 전세자금이나 혹은 기업의 기술대출까지도 대입연재 해줬다고 하니까 전 분야에 지금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개인 채무조정을 보면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가 2024년에 5만 527명입니다. 2024년에. 이게 5년 사이에 늘어난 거 보세요. 2019년에는 1017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에 5만 527명. 5년 사이에 무려 말입니다. 4,868.2%. 4,868.2%. 와 장난 아니죠. 이 정도로 말입니다. 많이 무너져요. 이게 30일 이하의 연체거든요. 30일 이하. 30일 이하 연체자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 30일 이하 연체자 말고요. 전체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기겁을 할 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제때 정책을 안 써주니까 망한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지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만 알았지 이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심각합니다. 예, 이게 채무 조정을 해달라는 신청자입니다. 2024년에 19만 5,432명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게 2005년에 어렵다 할 때 19만 4천 명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2004년 28만 7천 명 이후로 최대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채무조정 신청자가 이 정도면 여러분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너무 늦어서 줄파산인데 앞으로도 너무 늦어서 줄파산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 더 어렵습니다. 저성장의 늪은 더 깊어지고요. 이것은요 결국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잃어버린 20년의 시작, 잃어버린 30년의 시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중산층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봐서는 중산층의 붕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더 큰 붕괴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정부가 제때 대처를 못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